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 상태는 괜찮았고 일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밤마다 반복되던 선택들이 서서히 몸의 중요한 기능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나이든 남성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이들이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들이 호흡, 심장 기능, 그리고 수면 중 뇌의 균형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겉으론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패턴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계속 보기 전에 이 채널에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건강한 노년을 원하는 남성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만약 최근 몇 년 사이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조절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잘 자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안정이라고 적어주세요. 밤 동안 내 몸의 상태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습관.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며 관절을 보호하고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나이든 남성에게 이 시간대는 밤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의 기능은 떨어지고 방광은 저장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됩니다. 밤늦게 물이나 차, 주스를 많이 마신다면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지럼증을 느끼며 균형을 잃고 심각한 낙상을 경험합니다. 또한 수면이 자주 끊기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어 기억력, 면역력, 심장 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 종일 고르게 해야 하며 밤, 늦게 몰아서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조정만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 소화는 여러 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잠들기 직전에 식사를 하면 몸은 휴식을 준비하기보다 계속해서 음식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결과 몸은 쉬어야 할 때 활동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쁠 때 신경계는 깊은 수면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재생을 돕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회복이 방해받으며 기억을 정리하는 뇌의 활동 주기도 흐트러집니다.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이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밤중에도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반응이 강하게 유도됩니다. 또 하나의 직접적인 영향은 수면 중 심박수의 변동입니다. 원래는 수면 중 심장이 안정되어야 하지만 과식한 경우 심장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며 심혈관 자율 조절 기능에 혼란을 줍니다.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눕게 되면 산역류가 생기기 쉽고 이는 수면 중 불편함을 유발해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는 것은 수면, 대사, 심장 건강을 함께 지키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 수면 중 몸의 자세는 호흡, 혈액순환, 신경계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 든 남성의 경우 이런 기능들은 압박이나 제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혀와 연구개가 목 쪽으로 밀려 기도를 좁히고 숨 쉬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기도 부분 폐쇄는 수면 중 산소 공급을 줄이고 심장이 더 강하게 일해야 하므로 밤새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진단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쳐 밤사이 혈압이 오르거나 심박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위산역류나 작은 횡격막 탈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불리하며 산이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조건을 만듭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도 정맥 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에 가장 적합한 수면 자세는 왼쪽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며 뇌의 수면 리듬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습관,
너무 더운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 수면 중에는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깊은 수면 단계를 유도하는 생리적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천 하강이 방해받습니다. 몸은 밤새 천을 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대사 조절 기능도 약해집니다. 나이 든 남성의 경우 천 조절 기능이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습니다. 땀이 덜 나고 더위에 대한 인식도 늦게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새벽 시간대 혈압 상승, 가벼운 탈수, 심박수 변동 위험을 높입니다. 완전히 깨어나지 않더라도 몸은 이상적인 수면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열은 멜라토닌 생성도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수면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과 세포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실내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자주 잠을 자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 염증이 증가하며 밤사이 근육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얇은 침구를 사용하고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시원한 방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 몸의 온도 균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5번째 습관, 새벽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 수면 중에는 심혈관계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혈압은 낮아지고 심박수도 느려지며 혈류는 내부 장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됩니다.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려 하면 이런 상태에서 몸이 즉각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립니다.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늦어지면서 어지러움이나 시야 흐림, 심하면 순간적인 의식 소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펫이 미끄럽거나 낮은 가구나 어두운 방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이 갑작스러운 반응은 자율신경계를 각성시켜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일어날 때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고 발을 움직이며 깊게 호흡해 몸이 천천히 적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밤의 리듬과 균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습관, 코골이. 호흡 멈춤, 잦은 불면증을 무시하는 것. 수면 중의 소음은 단순한 방해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추거나 계속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는 뇌, 심장, 호흡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리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남성들은 이런 증상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 상태는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아 수면 중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게 되고 깊은 수면 단계가 반복적으로 끊어집니다. 당사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뇌는 계속해서 산소 부족에 대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낮 동안 기억력, 집중력, 경계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반복적인 불면증은 호르몬 불균형이나 신경계 변화 또는 약물 부작용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여러 날 이어지면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주 깨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 노년기의 활력과 정신적 선명함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7번째 습관, 전문적인 조언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것. 밤에 약을 복용하면 수면 중 생명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남성은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 성분이 혈액 내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의 흐름이 깨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제, 근육 이완제, 혈압약, 진통제 등은 대부분 밤 시간대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목적은 편안한 밤을 보내기 위함이지만 이런 약물은 중추신경계 활동을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새벽에 깰 때 혼란을 느끼거나 일어설 때 균형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약물 조합은 방향 감각 상실, 혈압 저하, 다음 날까지 지속되는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잔여 효과는 집중력과 반사신경을 떨어뜨리고 일상활동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약물이든 밤에 복용하기 전에는 수면 중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고 용량, 복용 시간, 다른 약물과의 궁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약물 사용은 수면을 보호하고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려지는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아벌까지 습관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의 밤 습관을 더 주의 깊게 돌아볼 때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고 예전엔 괜찮았던 행동이 지금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습관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나요? 당신은 보통 등을 대고 자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는 동안 자세를 자주 바꾸는 편인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경각심을 주었거나 당신의 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나 어떤 습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며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강해지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삶을 이어가고 싶다면 수면, 근육, 에너지, 예방에 관한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모두 5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정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